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2주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후보의 배우자들을 불러 생중계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듯 과거 대통령 배우자 문제로 실망을 드렸다는 걸 이유라며 내놨는데요. 당장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선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기괴한 일이다.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설란영 씨를 불러 생중계로 배우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전 영부인들을 언급하며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국민의힘이 돌연 배우자 토론을 들고 나온 건 실제 토론을 하려기보다 김혜경 씨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식당, 액수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영수증과 함께 이 법화로 뭐 따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한다든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도 배우자를 검증해야 한다 말했다며 압박했지만 정작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제안을 거절했고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신성한 주권의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눈감아온 국민의힘이 배우자 검증을 거론한 걸 두고 김건희 여사랑 먼저 토론해라.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인 줄 안다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선 상대가 안 받아도 손해볼 게 없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지나가 타격이 적고 국민에게 관심을 환기시킨 것만으로 성공이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뭐 하루 종일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아침부터. 예. 이게 이제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화제를 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이제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를 주도한 거는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이슈를 던진 건데요. 김문수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이에 서로 이제 후보 배우자들이 나와서 TV 생중계를 통해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없었던 일을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왜 없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김용태 위원장은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 배우자 간의 TV 토론을 하자. 저는 말입니다. 이 기사의 속보가 제목이 떴을 때, 잘 못 알아봤습니다. 이런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 제목만 보고요. 많은 시민들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TV 토론을 정치 세력 간에 이제 TV 토론을 한다고 하면 각 당의 이제 대변인들이 나오거나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토론인 줄 아시고. 그런데 배우자들이 나와서 하는 토론을 제안했기 때문에 너무 기상천외해서요. 그러니까 왜 보통 그런 식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치 세력들 간에 서로의 입장을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설득하고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로 TV 토론이라는 장치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토론을 한다든지 혹은 주로는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들이 이제 TV 토론에 참여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본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대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가 법정으로 이제 3번 이상 하도록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자협회라든지 방송기자협회라든지 이런 각종 시민단체들에서 이제 운영하는 TV 토론에 이제 대선 후보 본인만 따로 부르거나 여러 명을 불러서 토론할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결국 하는 이유는
당사자 대선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를 당사자에게 들어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를 불러서 배우자들끼리 TV 토론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 뭔지 그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것인지가 제대로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냥 우연히 그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일 뿐인 예. 겁니다. 수십 년 전에 결혼했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됐었던 정치인도 예. 아니고 이 대선운동 기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생중계로 두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고 이제 뭉뚱그렸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지난 40여 년의 헌정사를 돌아봐도 지난 시기에 대통령 배우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치적 쟁점이 됐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파면된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지목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젊은 비대위원장이 자당 출신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그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예. 배우자 김건희 씨를 이름으로 지칭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누구의 배우자인지도 지칭하지 못하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라는 애매모호한 어휘를 사용해야 될 정도라면 저는 뭐 비평가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할 것 같으면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을 뭐하러 맡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난 시기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예.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줬다면 그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 나와야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다른 대표로서. 그리고 그 토론을 하자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증 차원에서 토론을 하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죠. 그럼 왜 자식은 안 합니까? 그럼 아버지 토론회, 자식 토론회, 무슨 사촌 토론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기 대통령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 굳이 따지자면 배우자 문제만큼 중요한 게 이제 장모 문제라서요. 그러면 장모 간 장모 토론회 같은 해야죠.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맞춰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이 장치를 만드는 일을 반복한다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건데 좀 구차한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랬어요.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배우자 예.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 이른바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위한 핑계거리쯤의 하나로 지금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이제 법인카드 사용 논란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이 토론회가 실제로 성사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비판을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23일까지 이제 입장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열고 나서 이걸 발표했을 때도 기자들도 좀 의아하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배우자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도 검증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각 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예.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제가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예. 제가 국민께 빠르게 논란만큼 변화를 드리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영부인이 가진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적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설란현 여사와 김혜경 여사만 하느냐.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배우자가 없는데 그러면 토론에 낄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은 개혁신당이 특별히 추가할 수 있는 부분과 의견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는 대표가 배우자가 없으니 후보가 배우자가 없으니 여자친구라도 출전시키겠다. 라고 나온다든지 혹은 뭐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없으니 어머니를 출전시키겠다. 혹은 뭐 여동생을 출전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를 좀 희화화하는 걸로도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 지목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자,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정론이죠.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은 지난 시기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루어지는 대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기 대통령 때 여권을 지냈던 인사들은 조금 더 자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배우자 간의 TV 토론이라는 거를 즉흥적으로 너무 던지는 걸로 보인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 것 같고 많은 시민들이 뭐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노정면 대변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는데요.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2를 하는 게 부담이라서 배우자로 사실상의 후보 교체를 타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꼬았고요. 김성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당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정부에서 하듯이 배우자가 국정에 개입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의 국정 철학이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비꼬았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구태스러운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어머님이 그럼 대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발상 자체가 미혼자 차별이란 생각 못 하시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영부인 검증 운운하실 거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하면서 위세 부리는 것을 방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았던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된 또 하나의 당사자 이준석 후보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즉 상대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인물이고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그 경우도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마 본인보다 이제 연하라는 점 혹은 이제 과거의 천아 용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제 뭐 부하처럼 혹은 뭐 이제 동원 가능한 자기 계파인 것처럼 이제 취급이 됐었던 그 시절을 아마 떠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맞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신다라고 이제 김용태 의원의 비대위원장의 이제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듣기 좋지 않습니다. 분명한 비판을 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을 꺼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걸친 이준석 후보나 뭐 기성 정치인들이 정론으로 비판을 하는 이런 이제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확실히 좀 대선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게 일어나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 위원장의 어떤 이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반응이 올 걸 전혀 예상 못하고 발언을 했다면 그 미숙함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 상황이면요. 대단히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선거 기간이 2주나 남았고요. 뭐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단순한 꼼수로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논란을 한 번 더 언급하기 위한 장치 내지는 이제 우회적인 술수 뭐 이런 거 정도로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정치인이 그것도 이제 위급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이게 가벼운 그런 처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권자들은 항상 이제 누적된 명분과 정치적 정당성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유권자들이 하나하나 그때 터지는 발언들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단순한 뭐 이 어떤 유권자 집단으로 취급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정치적 무게감을 조금 더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주할 때 그 폭주를 제대로 제동하거나 막아서지 못했고 결국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걸 오히려 이제 옹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듯한 행태를 반복하다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처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제기된 이른바 이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불거졌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저 이제 뭉개거나 혹은 방어하려고 혹은 뭐 오히려 이제 나서서 역정을 드는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건데 이럴 때일수록 비대위원장을 맡은 중대한 어떤 임무를 맡은 정치인이라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게 정치적 문법에 맞는 정석입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제 우회적 비판의 꼼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엔 이런 실수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유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예.